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이다.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적어버리면 요 실험의 표본 공간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다 했을 때에 3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쵸, 뒷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일 수도 있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예, 요와 같은, 그쵸,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그쵸, 표본 공간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미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3번째 경우도 살펴보면, 한 개의 이제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이 되겠죠. 이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얘기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횟수가 0번일 수도 있고,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도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의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앞면이 0번인 케이스하고 1번인 케이스하고 2번인 케이스하고 3개 다 앞면이 되는 케이스, 횟수가 0번인 경우,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요 4가지가 표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4번, 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 중에서, 자,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을 우리가 F로 표시하고 정품을 H로 표시했을 때에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 실험에 있어서 표본 공간을 한번 정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경우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3개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 3개 다 정품일 수 있겠죠. 그리고 2개는 정품인데 하나가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요런 경우하고, 자, 요 경우하고 또 요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그리고 요런, 그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3개 다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 표본 공간이 이와 같이, 그죠, 이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표본 공간에는, 자, 이 5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표본 공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및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둘 수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요와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은, 자, 요 x, y라는 점이죠. 그렇죠? 점인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와 같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경우에 여기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요놈을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빠짐없이 원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우리는 말한다, 표본 공간이란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기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통계학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사상이 뭔지, 이 사상의 정의를 이 데피니트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표본 공간 중에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요 집합 S의 뭐다? 부분 집합이니까. 사상이 몇 개나 나오냐? 이 말은 표본 공간, 그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요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사상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죠. 그래서 16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죠? 당연한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서 3개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정품과 불량품으로, 자, 여기서는 정품을 우리가 T라고 표시한다겠죠. 자, 정품을 T라고 표시하고 불량품을 F로 표시해서 구별할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인 사상은 그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생각하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 3개를 추출해서 정품과 불량품을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케이스가 3개 다 정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또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전체 집합이죠. 일종의 표본 공간이니까.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 불량품의 개수가, F의 개수가, 불량품의 개수가, 자, 1개인 사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사상은 요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이겠죠. 이걸 A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불량품이 1개 이상이라겠죠. 1개 이상인 사상의 개수. 그러면 여기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요 놈만 빠지면 되죠. 요 놈만 빠지고 요 나머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다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량품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결과물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하나 있는 경우, 자, 불량품이 2개 있는 경우, 그리고 불량품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자, 요렇게 우리가 사상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상, 요 집합은 결국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이라는 이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 높은 우리가 통계학 공부들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뭐냐? 사상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놈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사상이 표본 공간 밖에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본 공간 이 전체 중에서 요 집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건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불량품 F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 S의 요 부분 집합이 예제 2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상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THN2를 보니까 이 사상들의 이제 관계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 선생님이 이제 미리 일단 3개를 먼저 적어 놨는데, 자, 요 3개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3개를 포함해서, 자, 요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사상인데, 토탈 이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자, 요 놈은 전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그렇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 자, S의 모든 원소, 그렇죠? 표본관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사상.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어떤 표본 공간 S가 있는데,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그죠?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집합 A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표본 공간하고 사상하고 이렇게 동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표본관 전체를 다 표시할 때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한다? 전사상, 영어로는 토탈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에, 자, 공사상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이 공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을 나타난 요 집합에서의 어떤 원소도, 그죠? 포함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포함하지, 자, 어떻게 하는, 그쵸? 않는 사상이다. 자,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데, 요 표본 공간 S의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사상 안에는, 그쵸,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공사상, 그 원어로는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사상, 그쵸? 컴플리먼터리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요 표본 공간, 요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표본 공간 요 S에 어떤 사상 하나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표본 공간 S에, 그쵸? 어떤 사상 E, 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사상 E에는, 그쵸? 사상 E에는 속하지 않는, 요 표본 공간 S에 우리가 사상, 요 놈의 한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집합 E를 생각했을 때에,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쵸? 그쵸? 집합 E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S의 모든 원소를 합시다.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사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요 놈을 이 바라고도 표시하고 또는 이 컴플리먼트라고도 표시하는데, 일종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S의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요 사상 E에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인 사상들을 우리는 요 E 입장에서는 여사상 내지는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나설 땐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E에는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 가지고 만든 사상들을 우리는 말한다, 이 입장에서 여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원어로는 우리가 컴플리먼터리, 그죠?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